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통합과학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제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인데요. 과학을 이제 통합했다 이런 의미로 이제 통합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통합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물화생지 1과 2 과목 요거를 이제 합쳐 놓은 게 통합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것도 제가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는데요. 중학교 때 있는 이 과학들도요. 사실은 물화생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통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기초적인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더 이제 심화적인 거를 배운다. 요렇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슬라이드는 이제 현재 교육 과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그리고 예비 고1 학생들은 이제 바뀐 교육 과정의 이제 첫 해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뀐 교육 과정은요.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요런 식으로 좀 바뀝니다. 일단은 중학교 거 동일하고요. 고등학교 통합과학을 보시면은요. 기존에는 그냥 통합과학 하나였지만 통합과학 1 그리고 통합과학 2 이렇게 좀 나눠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2, 3학년 거에서도 기존에는 물리 1, 물리 2, 1, 2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바뀌면서 이제 1, 2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그냥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더 세분화된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고2, 3에 있는 이 물화생지 그게 핵심인데 그 내용들이 고등학교 1학년 요 통합과학에 섞여 들어간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합과학 하나가 통합과학 1과 2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은 통합과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단원으로 나눠서 좀 비교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기존에는요.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바뀌면서 1과 2로 나뉘어지게 돼요. 1과 2로 나뉘어지게 되지만 안에 있는 단원의 구성을 보시면은요. 기존에 이렇게 4개의 단원이었습니다.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파트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면서 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통합과학이라는 하나의 책을 2개로 나눴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1에 비해서 2가 더 어렵다거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같은 과목이다. 하나의 과목이다. 근데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책만 2개로 쪼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예상하건대 학교에서 내신으로 할 때는요. 아마도 통합과학 1이 1학기 그리고 통합과학 2가 2학기 과정으로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된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시면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고요. 소단원이 조금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과학의 기초, 그리고 맨 끝에 과학과 미래사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고요. 말 그대로 기본 단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좀 미래 환경에 대한 얘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로서 난이도도 쉽고 내용도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 위아래로 조금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하면서 이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정 자체,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는 수능입니다. 기존까지는 우리가 물화생지, 이과생 기준으로 한다면은요, 이 물화생지 중에서 2개 정도를 선택해서 수능을 봤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총 17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 2개를 선택을 해서 수능을 봤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과생 기준으로는 보통 물화생지 여기 4개 과목 중에서 2가지 정도만 선택을 해서 수능을 봤죠. 그런데 이제 바뀌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정이 수능에 선택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보다도 지금 이제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통합과학 그 과목이 수능에서 선택이 없이 무조건 모두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으로 정해졌다라는 점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좀 우려도 있긴 합니다.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이게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물화생지 선택 과목 배웁니다. 근데 3학년 때 다시 통합과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과생도 통합사회를 해야 되고요. 문과생도 통합사회를 했다가 고3 때는 다시 통합과학을 또 봐야 됩니다. 이 2개 과목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겠지만 각 문항, 단원에 대한 난이도는 높지 않겠지만
범위가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넓은 범위를 학습을 해야 된다는 점, 요 점 가볍게 수능은 설명드리고요. 통합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 1과 2 이제 내년에 배우게 되는 과정이죠. 이런 식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단원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대단원 6개 단원이 되겠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과학의 기초, 기초적인 내용 짤막하게 들어가고요. 물질과 구칙성, 이 파트에서는 이제 물질들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 만들어진 물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역학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들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거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순차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또 이제 환경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 환경, 우리가 에너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요즘 또 이제 마지막 과학과 미래사회라고 해가지고요. 감염병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컴퓨터, AI 이런 식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뭐 그냥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이 세부 내용보다도 제가 옆에다가 써놓은 물화생지 파트입니다. 과목의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합과학이잖아요. 근데 뭘 통합했느냐? 물화생지를 통합했다 그랬습니다. 물화생지가 이런 식으로 각 중단원마다 쪼개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신다면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통합과학 원만 좀 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기초기 때문에 물화생지 어떤 선생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화학, 지구생명 섞여 있는 단원도 있고요. 물리, 지구, 물리, 생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은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통합과학 전공 선생님이 없습니다. 보통 학교 선생님은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지구 선생님, 생명 선생님 이 전공 분야를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뽑고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까지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바로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 명이 맡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분이서 자기 파트만 쪼개서 들어갑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 보통 서울에서 서울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2명, 그리고 보통 3분, 많으면 4분까지 섞어서 자기 파트만 수업하고 빠집니다. 요 점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도요. 지금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도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순차적으로 오늘 1페이지부터 시작할게 해서 요거 나가고 그 다음 요거 나가고 요거 나가고 요거 나가는 게 아니라요. 물리 선생님이 만약에 첫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전기 파트 부터 나가요. 그 다음에 화학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럼 화학 선생님은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혼란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이요. 과목은 하나인데 책도 하나인데 선생님이 4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4분이 들어온다면 이게 4과목을 거의 공부하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화학은 여기고요. 지구는 또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은 여기인데 여기서 또 중간부터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물리 선생님이 여기 중단원을 끝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물리 선생님이 어디 나가겠습니까? 여기로 넘어와서 나갑니다. 다른 과목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원학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점을 먼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가 그 주에 어디 수업을 들었고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를 가르쳤는지 따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은 물리를 배웠는데 물리는 여기까지 나왔다. 화학은 여기까지 나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가장 또 힘든 부분은 바로 이제 시험 기간이 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시험 페이지가 4개로 쪼개져서 또는 3개로 쪼개져서 나옵니다. 그냥 뭐 1페이지서부터 50페이지가 시험 범위야 이게 아니라 1페이지부터 15페이지, 36페이지부터 뭐 45페이지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자기가 시험 범위가 어딘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끝까지 나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중간에 그냥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1학기 기말 때도 시험 범위는 계속 연속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전공 선생님입니다. 통합과학 1학년도 가르치지만 이 선생님들은 2학년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3학년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습의 최종 목표는 수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통합과학을 가르치는데 교육과정에서 딱 여기만 가르치라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근데 너희들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 정도까지는 배워야 돼. 그리고 수능 때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하면서 심화학습을 나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급한 문제들은, 그렇게 언급한 내용들은 시험에 내면 안 돼요. 원래 얘기해 줄 수는 있죠. 좋죠. 좋을 수 있어요. 어떻게 취지는 좋습니다. 좀 더 풍부하게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학생들한테 과학적인 사고를 가르치니까요. 그런데 시험에 내면 안 돼요. 그거는요. 원칙적으로 과정을 벗어나니까요. 그런데 조금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학교 선생님마다 다르고요. 학교마다 다르고요. 선생님 스타일마다 달라요. 딱 여기에 맞춰서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심화로 내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네 분이니까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자기 전공만 가르치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중점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1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순차적으로 학습을 전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전범위를 주요 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통합과학은 이런 거구나를 알 수가 있고 이런 거구나를 알기 때문에 학교의 수업에 들어가서도 당황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통합과학에 이런 단원이 있어, 여기는 암기 파트구나, 여기는 뭐 계산 파트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는 물화생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지 학교 수업에서도 복잡하지 않은 상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통합과학 시간표입니다. 화요일, 목요일 1시부터 3시 30분. 한 주에 5시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2회로 진행을 하면서 6주차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12월 말에 양종고, 명덕외고 이제 합격자가 나올 텐데 그 친구들은 전형반을 해가지고 학교 레벨에 맞춰서 또 통합과학 주 1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학 때 반드시 좀 하셔야 될 부분은 전범위 학습입니다. 전범위를 한번 훑고 들어가 주셔야지 학기 중에서 심화학습을 하면서 만점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솔루션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구성입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앞부분에서는 이제 피드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본 수업 동안에 개념 수업을 철저히 할 거다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어떤 선생님이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은 대략 이렇고요. 저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념 정리, 제가 이제 패드로 이렇게 정리를 다 해줍니다. 뭐 요즘 이런 것도 많지만 패드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단권화 작업을 해서 그 단권화된 노트 필기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필기를 못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뭐 그림을 그리더라도 잘 못한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이런 걸로 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방학이기도 하니까 시범식 실험을 통해서 간단한 개념들은 제가 다 증명을 해줍니다. 통합과학도 있는데 통합과학 탐구 실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제 테스트 결과라든지 수업 내용, 숙제 이런 거 보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 강의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모든 수업은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결석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내주는 식으로 제가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 세진과학 이걸 통해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올리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수업을 들었는데도 또 부족하다, 뭐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은 제가 그 부분만 또 따로 캐치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 방학 때 반드시 좀 전단원을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